민주당 내에서 그분이 등판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저쪽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강하게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쪽에선 그분이 나와야 된다. 그렇다면 그분과 이분의 한판 승부는 상당히 이번 대선에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. 그분과 이분은 이분과 그분입니다. 얘기를 안 해도 누군지 다 아시죠? 이해찬 대표의 등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외부로는 김종인 전략에 대응하면서 내부에선 강력한 카리스마로 현역 의원을 지휘할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대 이해찬 대표. 굉장한 대결입니다. 33년 숙적. 왜 숙적이냐? 1988년 13대 총선. 언제입니까? 이게 88년이에요. 서울 관악을에 나란히 출마한 바 있습니다. 당시 비례대표 2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치 신인 이해찬 대표에게 패한 바 있습니다. 지역에서.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 공천권을 휘둘렀던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이해찬 대표를 컷오프해버립니다. 그런데 또 이해찬 대표는 무소속으로 세종에 출마해 당선이 됩니다. 2018년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 대표에 올라 지난해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4월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끈 바 있습니다. 33년간의 숙적. 김용주 의원님 두 분 다 잘 아시잖아요. 네, 예. 정말 악연이에요. 네. 두 분은 두 분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사실은 뭐 총선을 한번 같이 치렀다고 해서 악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. 저도 옛날에 뭐 추미애, 유준상 이분들하고 같이 했는데 그분들하고 지금 악연이지는 않습니다. 추미애 꺾고 당선됐잖아요.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. 팩트예요, 예, 팩트를 예, 얘기하는 예.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뭐 지난 그 김종인 위원장이 이해찬 대표를 컷오프 시켰을 때는 굉장히 그때 실제적인 악연이 시작된 거고 저도 그때 세종시에 가서 무소속 이해찬 선거 지원을 계속 그러셨어요? 했었거든요. 야, 요 사진 김용주 의원님 오랜만에 보는데 크게 한번 우리 네. 피디님 보실 수 있나요? 예. 야, 정말 두 분 다 이거 젊었군요. 제야의 양심 이해찬과 예. 김종인 비대위원장 참된 마음 바른 행동 오직 관악을 위해. 정말 추억의 포스터 아니겠습니까? 이 88년 당시에 관악을 지역구 그렇죠. 출마 김종인 위원장이 비례만 5선인데 유일하게 지역구에 도전했다가 잘 안 됐던 때가 저 때죠. 예. 사실은 그 지역구는 여전히 계속 이해찬으로부터 말하자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요? 예. 이해찬 보좌관 출신 의원이 계속 이제 의원을 맡고 있으니까요. 야, 이 역사가 되풀이되고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죠. 그런데 어쨌든 그 젊은 시절에 벌써 88년이면 언제입니까? 평민당 시절인데요. 예. 그때 이제 한번 당하고 난 다음에 계속 물론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있다 보니까 맛이 컷오프 된 게 개인적인 사감에 의해서 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그 국민의힘에 다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그 자범도 있고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 당 입장에서도 똑같이 모든 의원들의 하나의 자리를 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 움직이고 활력을 줄 필요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이해찬 대표는 그동안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후보 시절에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의 뒤를 이렇게 묵묵히 지켜왔기 때문에 훨씬 후보와의 교감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직도 전체적으로 뭐 586 중심에 된 당 속에서도 누가 더 기여할 수 있는지 특장점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예. 충분히 등판될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러나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과연 지난 대선에 있어서의 윤건영 역할이라든지 아까 우리 성남 라인 부분들을 활용할 수 없는 게 현재 사실이거든요. 대장동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자기의 실제적인 후보 비서와 식솔들, 손발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말하자면 예. 사람들을 이해찬 대표가 지금 눈여겨보고 구하고 있는 과정이다.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면서도 좀 답답함을 본인이 느낀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나 시점이 되면 또 등판될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봅니다. 두 분 중에 김용주 의원님 제가 헷갈려서 그런데 누가 형입니까? 훨씬 김종인 위원장이 형이시죠. 김종인 위원장이 더 형이에요. 예. 띠동갑이죠, 띠동갑. 띠동갑이에요? 김종인 예. 위원장과 그렇게나 차이가 나요? 예. 12살 차이가 나죠. 오. 아직 이분 70대, 60대인데요. 예. 예. 근데 건강은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이 더 건강해 예. 보이시고 예, 며칠 아무래도 이해찬 전에도 대표님 고문 예. 후유증이 있으시고 출판 이제 기념회를 하셔서 뵈니까
굉장히 건강하시고 혈색도 좋으시고 그렇습니다. 욕심이 있으니까 건강하신 거예요. 아 지금 또 두 분 사이에 열정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우리 싶어요. 형이 더 건강하다. 갑자기 건강 대결. 좋습니다. 네,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음. 그 민주당이 조금 침체됐다는 느낌은 받기는 해요. 이제 어제 뭐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리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이제 오히려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메모드급으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러한 신속성 뭐 이런 것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. 이제 거기에다가 그 이재명 후보와 당과의 어떠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도 원하지 않은 것 같다. 그러니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얘기하는 바람에 사실 그게 민주당이 이번에 지금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민주당이 뭐 중요 정책이 아니었거든요. 근데 갑자기 후보가 이러한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민주당에서는 그럼 해야 된다는 또 얘기를 뒤늦게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재부에 그러면 오히려 좀 윽박지르는 그리고 뭐 이게 세수가 더 많은 것이 오히려 뭐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민주당 스스로 할 정도로 굉장히 엇박자가 보이거든요. 그래서 근데 이러한 모습을 노출을 하는 것을 보면 좀 뭔가 후보가 공약을 내세울 때는 당과의 이러한 그 특히 예산 관련한 부분은 원내 지도부나 아니면 그 당과의 어떤 조율을 거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재명 후보가 먼저 이제 그게 앞서가고 이게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당이 허겁지겁 따라가고 이제 이러한 모습이 좀 비춰지는 것도 그게 결국은 이런 그 효율적으로 지금 선대위가 움직이고 있지는 못하다.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이제 전주 의원님 의견 들어봤고요. 네. 이 가운데 이해찬 대표의 등판 이야기가 계속해서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. 탁월한 뭐 전략가로 민주당 내에서는 평가받고 있는데 지난 2016년 공천 배제 당시의 어떤 갈등 상황 함께 보시죠. 그 김종인 대표가 정치적으로 좀 잘못된 판단하셨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 의미가 내일 정식으로 기자회견 한다니까요. 김종인 대표가 세종시를 버렸다 하더라도 저는 이 세종시를 버릴 수 없는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. 뭐 본인이 탈당해서 무슨 출마하면 본인의 자유인데 뭐고요. 뭐 어떻게 생각할 게 뭐 있어. 김종인 당시 민주당 선대위원장은 이해찬 대표뿐만 아니라 여러 컷오프를 한 바 있습니다. 뭐 강기정 수석이랄지 정청래 의원이랄지 그런데 그 컷오프 카드로 그때 당시 대다수가 불가능이라고 했었던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이끈 바도 있습니다. 자, 이번 이 두 사람의 한판 승부도 관심이 좀 가겠고요.